네, 안녕하세요. 조은세입니다. 이 주치의님들과 H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들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항서제 공시가 좀 나왔고, 진양권 회장도 5월 FDA 제재를 통해서 7월 FDA 승인까지 이끌어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어서 진양권 회장이 일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단언컨대 이런 표현을 했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주주분들도 작년간 사뭇 다를 것이다. 굉장히 좀 기대를 했을 겁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항서제약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맞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항서제약이 공시를 했기 때문에 항서제약 공시를 좀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진양권 회장이 멸균이라고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100% 멸균인지 아닌지는 그가 FDA 공식 문서인 PAL이 나오고 나서야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멸균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이제 영역이 잡혔을 수도 있죠. 이거는 FDA 공식 문서가 나와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HLB의 이런 정밀 분석은 PAL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고 나서야 그때부터 본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FDA가 이걸 좀 던져야죠. 공식 문서 자체를. 던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추측하는 이런 분석은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거죠. FDA가 그 칼자를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방향성은 좀 잡아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일단 항서제약 공시죠. 항서제약 공시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할 거고, 멸균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을 것이다. 진양곤 회장이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멸균 검사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NMPA와 미국의 FDA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요거를 좀 보면은 항서제약이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그럼 이 멸균 공정이 있죠. 무군 공전 밸리데이션에서도 실질적으로 서류 제출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아니면 재실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잡아 놓으면 향후 이제 PL이죠. FDA의 공식 문서가 왔을 때 이 부분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와야지만 정밀 분석이 들어가고 이 분석이 더욱더 확률을 올리는 건데 지금 하는 분석은 가볍게 몸풀기다. 언제든지 이제 피해로부터 변수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몸풀기 전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서제약 공시 먼저 주주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공시 나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FDA는 관련 생산 시설 검사죠. 어쨌든 영상 좀 이어서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요거는 명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일단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추가 답변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건 즉 서류 제출로도 이거를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내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FDA가 회신해서 추가 답변이 아니라 재실사다 이렇게 언급을 한다라고 하면은 담담하게 재실사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FDA가 그게 아니라 추가 답변만 주면 마무리해 줄게. 재실사의 성격이 아닌 다른 성격의 이 멸균 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는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서 제약의 문제를 봤을 때 총 3가지예요.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FDA 커뮤니케이션 문제였냐? 이건 아니다라고 봐요. 우시바이오 에펙이죠. 여기서 부임을 하시고 나서 실적으로 FDA의 커뮤니케이션은 누구보다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을 잡는 것보다는 리보세라임과 카네주마에 대한 효능에 대해서도 FDA가 깔끔하게 인정을 했죠. 토시 하나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초점, 포인트 자체는 CMC다, 2번이다. 이 CMC도 2가지 방향으로 나뉘죠. 그래서 재실사냐 아니면 서류 보완이냐 이 방향이 지금 남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중국은 잘 모르지만은 중국 지인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서 항서제약의 공시 내용을 중국 현지인 관점에서 좀 바라봤어요. 바라봤는데 보시면 25년 답변 추가 제출 필요를 여기 좀 중국어로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어로 언급을 했는데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 한자처럼
볼 수 있어요. 답변 추가 제출 필요처럼. 근데 중국 현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그 이상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그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항소제 공시 내용 중에 발췌를 좀 한 부분인데 보시면 관련이라는 요 중국어 단어가 있죠. 시안권이라고 하는데 요 부분 자체가 한자로 표기하면 서로 상자죠. 관계를 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 검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공시를 통해서 항소자 공시를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이 말인 즉슨 FDA에서 아까 봤을 때 추가 답변을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추가 답변이 필요하다. 근데 항소자 공시를 좀 봤을 때 시안권, 소상관, 상관대, 생산 공정, 이 공장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PLA 안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FDA부터 공식 문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 무의미하긴 하죠. 예측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시안칸 이게 중국 현지인이 어떻게 이 단어를 바라보냐면 규정을 좀 준수해야 하는 생산 현장 검사나 품질 인증과 관련된 이 장소의 점검처럼 특정 목적에 맞춰진 검사로 이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 단어가 항소자 공시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 나와서 보다가 좀 정리하다 보다 보니까 이거 나와서 좀 말씀드린 거고 100%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나머지 날생자에다가 날산이죠. 생산이고 마당장의 땅지자 장소를 의미하고요. 검사할 검에 조사할 사자를 해서 생산양수 검사 요건데 지금 봐야 될 것은 전체적인 단어 뉘앙스를 봤을 때 중국 현지인 입장은 결국 모든 생산 현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정 목적이 있을 거다. 모든 것은 이미 작년에 올해 1월이죠. 올해 1월 다 끝낸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중국의 맥락으로만 문맥으로 좀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문맥을 봤을 때 전체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용성은 줄어들 수 있어요. 연관된 생산 현장에 초점 맞춰져 있다. CMC 문제는 맞다라는 거예요. CMC 문제는 맞는데 이 전적인 검사가 아니라 특정의 목적이고 무작위 검사도 아니고 목적 지향적인 이게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지 입장에서 요 문구를 이렇게 봤을 때는 목적 지향적이다. 전체적인 것은 아니다. 특정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제일산이 아니냐 요걸 봐야 되는데 제일산이 단순 서류냐 이게 사소한 중국 원문 접근을 하면 이게 이제 시장권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이 서류상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를 목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만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FDA가 회신한 게 추가 답변 서류 제출을 해야 된다. 추가 제출해야 된다. 요렇게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FDA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뿐만 아니라 서류에서도 서류에 상관된 확인, 검토가 서류 쪽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추측은 무의미하지만 방송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거 같아요. 클래스 1의 분류 기준을 보면 최종 라벨링이라든지 라벨링 초안, 시판 요구사항, 안정성 업데이트 이런 게 있는데 멸균서를 완벽하게 오케이를 받았다. 멸균에 대해서. 근데 라벨링이라든지 시판의 요구사항 이러한 사례들로도 언제든지 CR을 또 받을 수 있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 CMC 실사 이후에 리보세인과 카이오주맙이 심각한 지적사항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ER에 대해서 뭡니까? ER에서 오해 나왔어야 돼요. 나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작년에 CMC 많은 지적에도 오해가 안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오해가 아니다라는 관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FDA에서 VAI를 주긴 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VAI를 준다라는 반증이다. 그래서 이번 PAL 자체가 핵심 키포인트로 전망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멸균이잖아요. 이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진행검사장 첫 번째 지적사항이 가장 핵심적이다.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멸균입니다. 이 멸균은 FDA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봤을 때 제이스라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이스라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고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서류만 제출하고 마무리되는 거죠. 제실사가 아니라. 그러면 일단 이거죠.
폼 484 지적을 받은 내용인데 1번 이 초록색 메모까지가 그 멸균 구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필 프로그래밍이 부적절한 수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멸균 쪽에 대한 요 분석이 미국 FDA 분석은 어떻고 중국 NMPA죠. 요 NMPA 분석 방식, 심사 방식이 각각 어떻게 좀 다른지도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멸균 공정 내에서도 재실사를 하는 항목이 뭔지, 그리고 그 서류 제출만 끝난 항목이 뭔지, 우리가 이것만 방안만 잡아놓는다라고 하면은 PAL, FDA 공식 문서에 대한 이런 대응은 어느 정도 잡아놓을 수 있다. 방향 잡아놓을 수 있다, 대응을. 첫 번째, 이제 무균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인데, 미디어필 쪽으로 좀 나눠진 게 있어요. 미디어 테스트. 미디어필 테스트는 실사 쪽으로 분류가 되고, 미디어 프로토콜은 서류 제출로만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무균 공정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NMPA 같은 경우 실제 제조 공정을 모방해서 무균성을 검증하는 시험을 이렇게 필요로 하고요. 최악의 시나리오 이거를 지금 반영한 설계가 바로 FDA랑 같이 좀 요구가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그래서 시험 횟수와 규모가 충분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 좀 차이점이죠. 구체적인 성공 기준이나 최종 시험 횟수에 대한 명시가 상대적으로 애매모호할 수 있다, 중국 쪽은. 하지만 지금 FD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제조 공정을 정확하게 모방해야 된다. 여기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중국 NMPA는 실제 제조 공정을 그냥 단순히 모방을 한다라고 했는데, FDA는 지금 어떻게 된다? 그냥 모방도 아니고 정확하게 찝어서 정확히 해야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함한 설계가 필수적이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중국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FDA는 최소 3회 이상의 연속적인 시험 요구가 되며 모든 시험에서 무균성이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밝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험 설계가 실제 공정과 FDA는 완벽하게 일치해야 된다. 완벽히 일치해야 되고, 완벽히 일치해야 되는 첫 번째 이런 조건을 일반적 최소 3회 이상 연속적인 시험을 요구한다. 요거를 지금 조건을 달면서 요 조건이 이 값을 만족시켜야 된다. 요 조건, FDA는 중국의 NMPA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FDA는 시험에서 최소 3회와 성공 기준, 모든 시험에서 무균성 입증을 규정을 해야 되고, 시뮬레이션 실제 공정과 정확히 일치해야 된다는 점에서 NMPA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FDA가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체는 FDA가 엄격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항서제약의 잘못은 맞죠. 항서제약의 잘못은 맞는데, 항서제약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FDA 승인을 포기는 하지 않는다. 요 의지는 공식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환경 모니터링입니다. 환경 모니터링인데 그전에 잠깐 이것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균공정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초기 검증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거에 중점을 두냐? 무균 공정을 이제 처음 설계하고 구현할 때 수행이 되고, 이 무균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처음부터 계속해서 입증하는 것을 이제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폼 483 봤을 때 이것도 있었죠. 한 라인에서 두 가지 약을 생산하는 요런 게 폼 483에서 나왔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걸리면, 이 부분 자체가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게 라인 재배치로 이제 간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다. 라인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게 문제면 작년에 클래스2는 못 봤었죠. 라인 재배치에 대한 공정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균 공정 밸리데이션 쪽에서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거고, 이 밸리데이션의 종류가 일단 첫 번째 무균 공정 시뮬레이션, 미디어필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항목으로는 환경 모니터링,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실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환경 모니터링.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NMPA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고,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FDA보다 덜 상세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 방법과 빈도, 허용 기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FDA는 이 환경 모니터링에 대해서 지속적임과 동시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데이터는 트렌드 분석, 오염 발생 패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패턴을 또 정의를 해야 돼요. 재정립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공정의 안정성을 입증을 해야 되고, 모니터링 위치, 방법, 빈도,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더 제시가 될 거죠. 항서제약이 두 번의 CRA를 먹은 게 지금 BLA잖아요. 이게 BLA인데, 이거 항서제약 지금 처음에서 그런 겁니다. 항서제약이. 물론 이제 어디입니까? 준시바이오든지 이쪽은 CMC를, FDA CMC 통과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게 손을 벌렸으면은 아쉬움도 있는 상황이네요.
솔직히. 근데 항서제약도 처음 비례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좀 어제죠, 경각심을 조금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요 차이점은 모니터링은 다 엄격하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무균공정 설계 및 제어, 이건 또 마찬가지로 NMP, 중국 NMP는 그 오염을 방지하도록 공정 설계가 적절해야 되고, 제조치 마련돼야 되고, 위험 분석이나 제어 전략에 대한 부재성에 대한 요구. 근데 FDA는 모든 그 잠재적 오염 다 찾잖아. 아예 A부터 Z까지 다 찾아서 이거 식별해서 이걸 다 없애야 된다, 이러한 완벽한, 엄청나고 정밀하고 정교한 전략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인력 교육까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라서 그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3월 달에, 이번 달에 중국에서도 하나 FDA 승인 난 게 있잖아요. 그 반증에 대한 이런 거, 반중은 아니고 FDA가 만약에 중국, 미중 분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FDA가 퇴짜를 놓는다. 근데 이건 미국의 손해예요. 왜냐면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약을 어디서 많이 제조를 하냐면 중국과 인도에서 제조를 합니다. 많이. 중국과 인도에서 왜 많이 제조를 할까요? 인건비가 싸니까. 땅 넓고 세제 혜택까지 받고. 다만 지금 미국에 대한 이런 부분, 중국에 대한 이런 부분, 만약에 반중 감정이 이 승인, FDA 승인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결여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글로벌 빅파마들도 손해예요. 중국과 머크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머크도 중국에 대한 요 막물을 라이선스를 아웃인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관계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반중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래 FDA가 엄격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력 교육 및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적절한 교육인데, 그 FDA는 철저한 자격 검증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고, 시스템 및 장비 검증. NMPA는 무균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 시스템의 검증이 필요한 거고, 검증의 범위와 깊이는 당연히 FDA 및 뭐 어쨌든 FDA 모든이 다 들어가요. 모든, 완벽하게 다 모든 걸 지금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걸 다 제어하되 FDA가 항상 원하는 것은 페이커 다 문서화해라, 전자화해라, 주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이제 항목이죠. 무균 밸리데이션 마지막 항목이 데이터 무결성이거든요. 이 데이터 무결성 같은 경우에도 그 중국은 모든 검증 활동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서화되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추적 가능성이 요구된다. 근데 그 FDA 같은 경우는 조작 방지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조작 방지를 위한 시스템적 보장이 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엄격하게 계속해서 그 가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제실사가 필요할 가능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목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제실사가 필요한 것은 환경 모니터링 실행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는 그 1월 CMC 이후에 폼 483에서 IBS 내 환경 모니터링 미흡함과 같은 현장 관리 지적, 이는 모니터링 계획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 제조 현장에서 실행, 요게 지금 부족했음을 의미하죠. 이거는 이제 당연히 FD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시사 필요하다라고 간주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체가. FDA가 그 서류상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 환경 모니터링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이게 FDA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PAL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은 그리고 미디어필 테스트 실제 수행 문제, 이게 미디어필 테스트가 무균 시험부터 입증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제조 환경을 반영을 하지 못했다. 실제 무균 제조 환경 반영하지 못하면 이는 설계 문제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의 수행 방식, 요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FDA에서 제실사로 간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DA도 이 부분을 서류상으로만 만족했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한 것보다는 실제 공정의 무균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보고 현장에서의 테스트 수행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균, 멸균 밸리데이션 쪽에서는 환경 모니터링 실행 문제와 미디어필 테스트 실행 수행 문제, 이 두 가지 정도가 JP를 통해서 나오면 제실사의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보완을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미디어필 테스트 설계 문제죠. 설계 문제. 그래서 요 보시면 요건 실제 수행 문제였고, 수행의 문제였지만 요 같은 테스트 설계 문제다. 그래서 미드필 프로토콜이 실제 공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하지 않는 경우
프로토콜 수정하고 제시험 결과 제출하면 이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단순히 서류만 제출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은 이건 FDA도 오케이 알았어 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경 모니터링 계획 미흡. 이것도 계획이죠. 아까 걸 보시면 이건 실행입니다. 공조 봐야 될 게 뭡니까? 만약에 실행 쪽에 이제 그 PL이 잡혔다라고 하면은 실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그냥 설계나 계획의 문제다라고 하면은 서류상으로만 지금 거의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항소제약이 언급한 부분은 이제 뭡니까? 추가서 답변. 이걸 FDA가 요구했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PL이 나오면 좀 정밀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진양건 회장은 그 5월에 MB에 제출하고 7월까지라면 클래스 1이라는 반증이죠. 클래스 1이라는 반증인데 저는 뭐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확신에 채웠었던 부분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실망한 주주분들도 많을 거고, 저 또한 어제 장 전이죠. 오전 9시 장 전까지 담배만 한 3갑 폈습니다. 진짜 줄담배를 뻑뻑 핀 적이 없었는데 그러나서 장 끝나고 좀 대응해드린 다음에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졸리긴 졸린데 잠이 안 와가지고 맥주 한잔하고 잤습니다. 어쨌든 이건 주관적인 부분이고, 주주분들도 시장의 이러한 멘트가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팩트 분석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FDA가 재임사 요청 서류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서 클래스 1, 클래스 2 대리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상황은 제 주관적인 뇌피셜이긴 하지만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BMS와 러쉬의 그 로비질이죠. BMS 업디보이가 4달 피드파 데드라인 종료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리보세렌과 카렌추마비 시혈에 맞으면 누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업디보이 어보이가 수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게 이 CRL을 통해서 누가 수혜를 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 수혜를 보는 사람이 원일 수 있잖아요. 이 뇌피셜이 되긴 하지만 BMS나 러쉬의 FDA 로비질도 염두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없을 수도 있지만 약간의 확률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PL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무의미하죠. 솔직히 이렇게 분석해드리는 것도 무의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방향을 잡아놓고 예측을 하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팩트체크는 하고 팩트체크는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으로 돈을 버시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제대로 된 타이밍만 맞으면 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정보는 어디서 나옵니까? 각종 뉴스, 리포트, 오픈되지 않은 정보들까지. 그 타이밍은 어디서 나와요? 차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차트에서. 타이밍은 이 차트에서 나오는 건데 차트상 정확한 타점, 자리가 잡혔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이렇게 모든 내용들 미리 알려드리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항상 개인적으로 하루 종일 뉴스를 보시면서 정보를 찾아내고 차트를 보면서 매수매도 타이밍 잡아내는 거 어려우실 겁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렇게 무료로 정확한 매수매 타점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1, 2, 3 보시면 되는데 5초면 됩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고요. 이 링크를 통해서 미리 신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종목명 LB라고 남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눌러서 소통방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시간 매수 대응 전략, 매수매도 타점, 초과 단타 종목도 나가고 있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황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선물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5초로 근데 계좌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 버리시고 투자 원칙만 지키신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한 5% 꾸준히 수익 보는 습관 들이시면 원금 회복은 물론이고요. 계좌가 황금으로 변하는 기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큰 수익을 기원하고 계속해서 선물 드리면서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 자체가 제가 정말 어렵게
세력들에게 입수한 정보라 기존 구독자 분들에게만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크게 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최소 400% 이상 갈 종목이라서 우리 여러분들도 꼭 가져가셔서 단돈 100만 원이라도 매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정보주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5년 동안 세력들이 작정하고 매집한 종목이고 유통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했어요. 월봉입니다. 월봉상에서 이 박스권 매집이 장기간 진행됐고요. 이미 역대급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박스권 상단 전고점의 매물까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돌파할 일만 남았다. 이 돌파를 하면서 뭐 하겠습니까? 대시세가 분출이 되는 건데 이거 트럼프와 엮인 재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 4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세력들의 평단가, 이 목표가 입수가 끝났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 우리 구독자 분들 한해서 이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 이름뿐만 아니라 엮인 재료가 뭔지, 우리가 어디서 매집을 시작을 할 건지, 이 매수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 목표가를 어디로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어디까지 종목 끌고 가서 매도하셔야 되는지도 잡아 드릴 겁니다. 종목명, 그리고 무슨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릴 건지, 매수가, 목표가 정확하게 가격으로 공유 드릴 건데 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빠르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름과 매수 목표가 정확하게 제가 적어서 답장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로 답장 보여드릴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7676-4223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내가 구독자다, 이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로 답장을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세력 정보주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400% 이상 올라갈 종목이에요. 트럼프가 엮여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매집은 끝났어요. 유통 비율도 20%밖에 되지 않는 품절주입니다. 이거 지금 돌파 나오기 전에,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우리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야겠죠. 이 세력들과 함께 매집해야 되니까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문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